방금 소개받은 이강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는 최근 이제 맥주에 관한 책을 내긴 했지만 무조건 맥주에 관한 얘기를 막 하는 것보다는 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말씀드리고 이게 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뭘 가지고 술이라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제가 이제 그냥 주근깨라고 했는데, 주근깨라는 건 보통 다들 이제 얼굴에 뭐 이렇게 멜라닌 색소에 의한 이렇게 피부 반응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에 약간 머릿속에 꽂히게 하고자 이름을 짓긴 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의미를 새겨보자면, 주류, 그러니까 술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듬성듬성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뿌리에 대한, 그러니까 술이 어떤 건지부터 개념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좀 과격하게 깨부시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고정관념들 다 깨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제 마스크와 비슷하게 좀 부드럽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깨우다라는 의미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씩 깨우쳐지시면 그때는 고정관념을 진짜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름은 이렇게 지었고요. 이 영상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이게 우리가 대부분 보실 때는 사람이 먼저 술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이전에 공룡기가 있었잖아요. 공룡들이 살던 백악기라든지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그 공룡들은 멸망을 했기 때문에 없지만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포유류들이 어떤 상태로 술을 먼저 먹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거든요. 제가 OK 누르면 되나요? 네. 네.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 이게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는 그 열매를 이제 직접 다 손으로 채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끼리가 이제 밀어가지고 하면 다른 동물들이 와서 이제 과일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코끼리가 먹다 보면 이게 밟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뭉개지면서 거기서 그 과즙이 나와가지고 근처에 있던 효모들이 달려들어서 바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즉석으로.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뒤에 약간 설명을 드리겠지만, 술 자체는 원래 당이 있어야만 술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당 없이는 술이 원래 만들어지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일단 과일, 그 다음에 곡식 같은 경우도 당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술이 만들어지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인간하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되면 이 뇌에서 발생하는 이 신호들이 좀 거의 동일해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술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정립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술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뭐 알코올. 예. 술은 일단 마시는 거죠. 맞는 말씀이고요. 음료인데 음료이면서 다른 거와 차이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알코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알코올의 기준, 그러니까 알코올이 얼마부터 술이 되는 건지,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술인 건지, 아니면 얼마의 농도 이상부터 술로 간주를 하는 건지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1과 0.5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1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술은 1도 이상, 1%, 그러니까 이 용액 안에 1% 이상의 알코올이 있으면 다 술로 간주를 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0.5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들은 0.5도 이상은 무조건 다 술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0.9도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0.9도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세를 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술을 생산하는 곳들은 국세청의 그 주류면허센터라는 곳에서 면허를 받아야만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0.9도를 만들어내는 곳들은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좀 간소화되죠. 그래서 0.9도까지는 무알콜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음료 중에 무알콜 막걸리나 무알콜 맥주 중에 0.9도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알콜이라서 무조건 먹었는데 갑자기 내가 약간 술 먹은 듯한 느낌이 난다. 그거는 0.00이 아닌 거죠. 0.4, 0.5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근데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0.0 진짜 무알콜 맥주가 있긴 합니다. 국내에서도 하이트에선가 뭐 내놔가지고 지금 있는데 시장에 호응을 받지는 못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기호 맛에 좀 관심이 좀 적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은 이 알코올은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이게 미생물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어떤 미생물인가? 이 효모가 미생물 중에 효모가 만들어내는데,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음식이죠. 우리가 즐겨 먹는 이 음식은 뭐가 됐다고 하나요? 예, 발효가 됐다라고 하죠. 근데 이 발효가 된 거는 우리가 먹지만 반대로 이렇게 사과가 떨어져 가지고 썩어가는 거는 우리가 먹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우리는 부패라고 하죠. 그래서 미생물이 작용하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는 발효라고 하고, 우리가 먹지 못하는 부정적인 것들은 이제 부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차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효 중에 우리는 이제 알코올 발효를, 그러니까 알코올을 우리가 좋은 건 아니지만, 몸에 유익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부러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알코올을 부패라 하진 않고 이제 발효라고 하는데, 이 알코올 발효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모에 의해서 이제 발효가 진행이 되는데, 이 알코올 발효는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당이 있어야만 효모가 에너지원으로서 활용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알코올인데, 무조건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초기에 이런 공기 중에 있을 때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런 용기, 아까 그 과일 같은 경우는 과일 알맹이가 있고 그 겉에 이제 그 뭐랄까 껍질이 있잖아요. 그 안이 하나의 막아주는 역할을, 하나의 공간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있을 때는 효모는 증식을 해요. 내 형제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만들어낼 때 우리 보통 보시면 예전에 우리 자연 시간에 배운 그 이분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있으면 이게 큰 덩어리 세포가 이렇게 점점 이제
모양이 이제 쭈그러들어서 하나의 세포를 또 하나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일한 개체를 만들어낼 때는 이분법인데, 이 효모 같은 경우는 출하라는 거를 해서 큰 덩어리가 있으면,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으면 이 안에 조그맣게 자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게끔 만듭니다. 커지게끔 만들어서 나중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분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런 역할을 이따 뒤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세포가 증식이 돼가지고 효모가 증식을 해서 나중에 산소를, 그러니까 이산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면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산소가 부족해짐과 동시에 그때부터 알코올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보시면 알코올을 만들어내는데, 이 효모 지금 보이시죠? 이게 이제 효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혼자 사는 효모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효모도 있고요. 3대가 같이 사는 효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흔적이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출하한 흔적입니다. 자기가 몇 번의 그 출하를 해서 자세포를 만들었는지 이게 표시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4에서 6은 이 효모가 살 수 있는 생존의 그 산도, pH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pH 4 정도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드신 요거트 있으시죠? 요거트나 숙성된 김치들, 그 정도 산도, 그 정도 산도고요. 콜라가 보통 한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4는 그 정도고, 6이 갓 담은 김치, 이 정도의 산도입니다. 그 정도 산도에서 효모가 잘 살기 때문에 딱 김치를 숙성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효모뿐만 아니고 유산균도 거의 뭐 그 정도 이 산도에서 이제 자라는 거죠. 10, 37은 뭐냐면 최소 한 10도 이상은 돼야 활동을 해요. 효모가 너무 추우면, 사람하고 똑같아 가지고 너무 추우면 활동을 안 합니다. 움츠려 들어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생장도 안 하고. 아주 느리게는 진행은 되긴 되는데 거의 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37은 뭐냐면 37도가 넘어가면 또 가만히 있어요. 힘들어서 움직여봤자 너무 자기도 버거우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10도에서 37도 요 사이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그나마 가장 좋은 건 15에서 25도 사이. 그러니까 술을 만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양주장에서는 이제 이 15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를 해줬을 때 가장 맛있는 술이 나옵니다. 50, 60은 뭐냐면 50도가 넘어가면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파스테르가 살균법을 만들 때 보통 한 65도를 살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50도부터 죽기 시작하는데, 사람하고 똑같아 가지고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죽는 애들도 있고, 조금 더 높은 온도까지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효모가. 그래서 이제 60도까지 대부분 거의 이제 살균이 되는 거죠. 끝까지 또 살아남는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72도까지 사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온천에 처음부터 온천에 살던 애들, 온천에서 자생하던 효모들은 70도가 넘더라도 살긴 살아요. 우리 북극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누이트족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적도에서 끝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생물이지만 이렇게 높은 차이가 많은 온도 차에서도 각자의 현실에 맞게끔 다 적응을 해서 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2와 가로 열고 1.87은 이제 그냥 좀 정확한 거고, 대략 한 2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독립을 할 때까지 시간이 보통 한 30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세대 시간이라고 하는데, 얘는 커서 자기가 새로운 세포를 하나 만들어낼 때까지 한 2시간 정도를 성장을 해요. 그래서 총 일반적으로 24회 정도의 아까 같은 그 흔적을 만들거든요. 출하를 하는 과정을 만드는데,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26번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조금 적게 한 22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가지고 무조건 딱 24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번 분할을 하면 2마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세포 하나가. 이건 두 번 분할했을 때, 3번, 이런 식으로 쭉 분할을 하게 되면, 11번째,
12번째, 마지막 24번째는 하나로 시작된 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한번 진행이 되면 수많은 세포들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몇 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셀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엑셀로 너무 셀 수 없어서 엑셀로 한번 해봤는데 콤마가 한 5번 정도 돌면 콤마가 한 12개 정도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효모가 번식이 돼요. 근데 문제는 먹이가 꾸준히 지원이 있을 때, 이렇게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됐을 때 얘기고, 산소가 공급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알코올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술은 음료인데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고, 국내에서는 1%를 기준, 이제 수입되는 건 0.5%, 그 다음에 발효와 부패는 이러한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효모는 산도 4에서 6 사이, 그리고 10에서 37도 사이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고요. 2시간 단위로 24번까지 일반적으로 출하를 해서 자손을 번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효모에 의해서 이제 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